민주탈당 김영주, 한동훈 만난 후 입당. 한동훈과 김영주, 김영주와 한동훈 두 사람의 만남, 그 만남 이후 굉장히 극적인 결과가 바로 국민의힘 입당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더니 SNS에 입장을 굳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잠시 후에 입당합니다. 민주당의 다선 중진 국회 부의장, 한 당에서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을 배출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게 아무나 국회의장, 부의장에 추천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로 공천에 탈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동훈 주장에 10분 공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그냥 적장이 전선을 넘어온 게 아니라요. 국회 부의장에 적장이 전선을 넘어서 국민의힘에 잠시 후에 입당합니다. 지금 저희 취재진이 국민의힘 당사에 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입당식, 입당 장면 생방송,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의 오늘 입당 직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부의장은 안타깝지만 이래서 빵점이다 라고 조금 전 총선 해시태그인 빵점 사유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요,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내가 왜 꼴찌인지 이유를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는 문자로도 정광석화처럼 기각하지 않았던가요? 이번은 사유를 대표가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평가 기준 중에 소위 5대 비리, 채용 비리, 또 음주운전, 성비위 이런 5가지에 해당이 될 경우는 50점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아마도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용 비리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점이 빵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빵점 사유를 공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김영주 의원의 반박까지 들어보시고 전문가들의 이야기,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하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9년도에 어떤 잡지사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내가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그런 사실도 없었고, 저는 이 채용 비리와 관련돼 갖고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하셨나 봅니다. 공적 윤리 평가는 21대 4년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끝난 게 2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의 반박을 들으니 아주 오래전에 잡지사 기자가 전화 와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아니다라고 깜짝 놀라서 부인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 뒤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경찰, 검찰 아무도 연락 온 바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닌데 돌연 지금 그 채용 비리 의혹으로 빵점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급하긴 많이 급했나 보다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의원 내지는 후보들 중에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전화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경찰, 검찰 전화 받은 분들은 공천 받은 분들 많은데 공천을 주면서 검경 전화도 안 받은 김영주 부의장을 그 이유로 떨어뜨린다. 이게 좀 형평성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이 뭐냐면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신한금융지주의 회장하고 인사 담당자들이 네. 외부 청탁을 받아가지고 사실 은행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거의 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부 청탁을 받아서 점수를 조작해서 부정합격시킨 그러한 사건이 신한은행 그 채용 비리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김영주 전 부의장이 이제 부의장 그만 내려놓으셨으니까 전 부의장이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몇 군데 뜨기는 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그 조사가 없었습니다. 입건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외부의 그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고 아무런 그 혐의가 없어서 무혐의도 아닌 거거든요. 입건도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일이니까 10년 전 사건을 들이대면서 현직 국회 부의장이 공직윤리 점수가 이것 때문에 빵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겠는가? 이게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해보면은 어떤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 용납을 할 수 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전 이런 걸 딱 보면서요. 참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탤런트가 있다. 나름대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참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김영주 부의장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아 당신 탈락했어.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4선씩이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 후진들에게 좀 자리를 갖다가 양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김영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현직 국회 부의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점이래. 그런데 그 빵점이 10년 전 일이래. 예. 이렇게 이야기한 당사자인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수사받은 걸 고사하고 재판을 엊그저께도 다녀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저런 또 이야기가 김영주 전 부의장의 국민의힘 행을 예.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희한하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네. 일들을 많이 한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 한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다. 그걸 이유로 공청을 점수를 빵점 주면서 컷오프 시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발언 중 정혁진 변호사님의 이재명 대표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탤런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건 정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금품수수 의혹을 두고도 누구는 떨어뜨렸지만 또 누구는 공천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고 당장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재판받거나 기소된 분들도 공천에 영향이 없는 분도 있어서 이 대표가 밝힌 10년 전 입건조차 안 된 혐의로 과연 빵점을 준 것이 국민들 보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인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김형주 의원님. 예, 정혁진 변호사가 팩트가 틀렸어요. 왜 컷오프 됐는지. 예. 뭐냐면 10년 전 의혹이 있었는데 소명하라. 네. 얘기할 때 김영주 의원이 무성의하게 소명했다는 거예요. 무성의하게 소명했다는 그런 일 겁니다. 없음 한 글자밖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컷오프 된 거예요. 기분 나쁘게 소명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줄줄절절히 말하자면 애절하게 소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애절하게. 예. 애절하게 소명한다 한들. 네. 아니 그러면 조금 바뀌었겠냐? 뭐 이게 김영주 부의장 거기서 쪽에서는- 거기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인 자체가 사실은 이 소명할 가치가 없는 거리로 소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영주 부의장이 사실은 이거는 말할 그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있는 얘기를 없다라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개심죄를 묻어서 소명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 자체가 어찌 보면 갈 때까지 갔다. 네. 정합성이나 합리성이나 일관성이나 크레디빌리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신뢰도를 잃어버렸다. 예, 그냥 나가라 좀 용퇴해 주십시오 하는 게 더 낫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되죠. 김영주 의원 입장에서는. 네. 예. 17대 때 김영주 의원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김형주 의원이 같은 상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노위였던가요? 상임이었 환경노동위. 예. 그분은 어차피 금융노동 왜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금융노론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예, 제기됐으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힘 있는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까 신한은행하고의 유착관계에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가상의 시나리오에 불과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래도 그 덕에 저는 그 김영주 의원이 밥 잘 사주는 누나였어요. 같은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친한 관계였는데 애석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김영주 부의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어쩌면 아직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 대표가 김영주 의원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는 겁니다.
김 부의장은 내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다. 부의장님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요 글이요. 박성규 차관님, 김영주 부의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기 전에 이 대표가 이른바 김영주 부의장을 좀 달래려는 목적일진 모르지만 그때 썼던 글이거든요. 네, 그랬죠. 좋은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채용 비리 소명 못해서 빵점이다라고 하니까 평가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요. 반발하는 그 이른바 하위 20% 국회 부의장을 일종의 립 서비스로 좀 위로하려고 했던 얘기죠. 그때는 이런 문제가 구체화되기 전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달라지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좀 치졸하죠. 그리고 좀 무슨 뒤끝이 저러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이나 김영주 전 의원님 얘기하신 거에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의 그 채용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작은 잡지사의 기자의 전화가 아니었고 실체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실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여러 명, 힘 있는 기관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여러 명 나왔었죠. 그리고 수사가 들어갔었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수사를 신한은행의 담당자들만 조사를 하고 국회의원들 조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름 있는 사람 하나도 조사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봐주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된 것이고 김영주 의원은 그때 분명히 지역에 뭐 누구의 자제 이름까지 특정이 돼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1차 면접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합격이 안 되는 거로 결정이 됐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합격이 됐다 하는 내용까지도 보도가 됐었던 내용이고. 당시 그러니까, 의혹의 실체는 있었다? 예. 그러니까 예. 김영주 의원이 얘기했던 검찰도 전화를 안 했고 경찰 가서도 내가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검찰, 경찰이 이른바 특권층 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고 봐주는 하나의 통로로서 지적이 됐던 문제지 본인의 소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뒤끝을 가지고 그랬던 입장에서 김영주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 거에 하고 이른 이재명 대표나 그것을 무슨 소리냐 나 그때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본인을 변호하는 이 둘이나 저는 뭐 처지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윤리 점수가 빵점이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때 윤리 점수 빵점이 맞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온갖 혜택을 다 받고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도 하고 또 민주당 의원으로서 문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이렇게 혜택을 다 받았던 사람이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민주당의 체제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순응하고 갔던 사람이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에 가장 앞장서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서서 그것도 이 선거판에 이제까지 자기가 문제가 있고 타도해야 됐다고 주장했던 그 대상이 되는 당으로 갔다? 윤리 점수 빵점 맞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